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비상경제권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하고 이제 이 법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데 16개국을 지정을 했는데 그 16개국을 동일하게 한다고 봅니까? 아니면은 차등해서 해야 된다. 우리 입장은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좀 우리하고는 차등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대처 방법은 있는지.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번 이 301조에 의해서 한번 발동이 되면은 이 관세가 끝없이 한계도 없이 계속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. 또 특히 쿠팡 투자 회사들이 지금 USTR에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?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쿠팡이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. 먼저 질문하신 중국 등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고요. 그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미국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과잉 생산 이슈인데 그 생산에 대한 영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다르게 나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끝없이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1조 상의 어떤 제한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제한 조치도 가능하고 관세를 또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미국이 이 조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존의 입하로 인해서 무효화됐던 그 수준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통상의 301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고 그렇게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쿠팡하고 301조 청원하고 좀 별개였습니다. 당초부터 별개였던 사항이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쿠팡 쪽에서 청원을 철회한 상태라 쿠팡 관련된 301조 내용은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항은 기존의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입하에 따른 입하 무효에 따른 그 연장선상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미국 측도 저희들하고 사전 교감을 한 상황입니다.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그러니까 USTR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우리 대중국, 대일본 관련한 이런 대응책을 좀 더 어떻게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까? 네, 저희들이 내용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참 전부터 입하 무효할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같이 잘 대응을 해서 대응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저와 우리 여본부장과 같이 미국을 다녀온 바 있고요.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우리 김원희 간사님, 네, 좀 확인하실 거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짧게 정리하고 하시죠. 네. 장관님, 이 USTR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이미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측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특별하게 달리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?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있고 예측한 거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미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의 그 관세 폐지 이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미 정부는 그리고 그 관세 15%였잖아요 당시에. 네. 그 미 관세 15%에 해당하는 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이 301조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대미 관세 협상을 했던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그 301조를 적용하려고 하는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들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3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
지키는 것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,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그것과 저희들이 당초 협의했을 때 저희들한테 했던 한미 간 협의했던 그 수준과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 301조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.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 관세 15% 이상 넘어가는 거면 우리가 협상이 실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, 그러면 15%의 플러스 부담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 지금 국가 경쟁력이 마이너스 요인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우리 논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15%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저희들이 했던 관세가 15%였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걸 게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하고, 설령 그 다른 관세가 되더라도 두 번째는 그러면 유사국 경쟁국들하고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정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목표 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다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쟁 국가와 비교율을 갖느냐 못 갖느냐, 아니면 뭐 균형 있게 잡느냐, 이런 문제일 거 아닙니까? 결과적으로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목표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후 절차는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 301조 협상 관련해서 절차. 저희들이 그 서면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4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, 서면 제출이. 네, 그리고 한 저희 기억에 한 5월 5일 그 언저리 이제 공청회가 일단 개최되게 됩니다.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조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. 그 조사 기간은 통상은 지금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301조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? 예상하고 있습니까? 저희가 이건 굉장히 이제 비공식적. 그래요? 아니 뭐 네. 그 어려운 얘기만 네. 안 하시는 게 낫고요. 네.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 기본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우리 국회에서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국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타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을 것, 이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? 네. 네, 이상입니다.